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하게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발전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긍정 씨가 열심히 또 한 주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이번 주에 긍정 씨 말로는 뭐 많이 발전이 좀 없는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언제부터의 발전이죠? 네,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발전을 모아왔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21년간의 어둠이 드디어 거칠 전망입니다.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처리 이후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공인인증기관과 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가 최초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도민증 발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모바일 도민카드와 스마트 학생증을 통해 신원 확인과 서비스 과정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결제 서비스나 금융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지역주민 할인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블록체인, 정말 어색한 조합이네요. 왓챠 플레이를 운영하는 왓챠가 이번에는 음원 유통 플랫폼인 왓챠 뮤직 퍼블리싱을 내놓았습니다. 음원 스트리밍이 아닌 음원을 유통하는 플랫폼인데요.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유통할 생각인가 봅니다. 조금은 생소한 왓챠 뮤직 퍼블리싱.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유료 회원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하는데요. 매달 구독료를 지불하는 구독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포털 사이트에서 유료 회원이라니 어떤 서비스인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발 달린 개 로봇 기억하시나요? 스팟이라는 이름의 이 개 로봇이 이제 테스트가 아닌 실전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싱가포르의 한 공원인데요. 공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모빌리티의 혁신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실증 특례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는 것인데요. 타다와 같은 형태인 파파,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 운전을 하는 고요한 M, 호나투스의 심야 택시 합승 서비스 반반 택시, 그리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나 순찰 로봇이 그 예인데요.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발전, 정말 반갑습니다. LG전자의 하반기 출시 예정인 전략 스마트폰 코드명이 윙으로 밝혀졌는데요. 6.8인치 화면에 4인치 보조 화면을 장착한 형태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고 있는 LG. 과거의 신박한 디자인들을 떠올리게 하네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전망입니다. 3D 엔진을 개발하는 에픽게임즈가 차세대 엔진인 언리얼 엔진 5를 공개했는데요. 이번에는 아트 저스트 웍스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개발자가 영화에 버금가는 컴퓨터 그래픽을 손쉽게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함께 공개된 시연 영상이 소니의 차세대 플랫폼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게이머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소식을 또 신명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보기에도 좀 뭐랄까 진정한 오래간만에 좀 발전다운 발전 소식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정말요? 생각이 들어요. 네. 발전 없다면서. 개수는 작지만 이게 좀 이게 그래요? 꽉 차 있는 그런 발전들이 게임 있는 게 얘기 아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이네요. 게임 먼저부터 하나 읊어볼까요? 게임 얘기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얼리언 엔진의 다음 세대가 나온다. 네. 뭐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이 발음도 힘들어요. 네. 얼리얼 네. 엔진 어떤 건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언리얼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에픽 게임즈가 네. 이제 언리얼 엔진의 차세대 버전인 언리얼 엔진 5를 공개한 소식인데요. 네. 이게 이번에 이제 공개된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네. 자료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정말 딱 보는 순간 우와 할 정도로 엔진이 그 그래픽이 이게 네. 그래픽이야? 오.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래픽을 이제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엔진인데요. 이번에 보통 이제 이런 엔진들을 공개하면 네. 시네마틱 영상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낸다 이런 걸 PV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저 만들어내는데 네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몇 시간에 걸쳐서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그렇죠. 이제 작정하고. 작정하고 만들어낸 다음에 네네. 그거를 이제 하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언리얼 엔진 5와 플레이스테이션 5가 같이 이제 어. 시연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네네네.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는
실시간으로 화면이 렌더링이라는 건 이제 화면이 그려지는 네네.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데 이 화면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되는 그 게임 화면을 보여줬는데 네. 정말 영화에 버금가는 실사에 버금가는 그래픽을 보여주면서 네. 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를 음. 자아내는 그런 새로운 엔진 발표 장면이었다 이런 네. 소식입니다. 일단 이 게임 엔진 자체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3D 게임으로 세대가 넘어오면서부터는 거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그렇죠. 뭘 쓰냐에 따라서 게임의 분위기도 바뀌고 네. 또 게임의 어떤 대충 그 엔진을 썼다 그러면은 게임 매니아들은 이 어떤 느낌이겠구나 이런 뭔가 생각되는 그런 게 있는 중요한 코어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네. 게임을 보고 이거 언리얼 썼네. 그렇죠.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음. 네.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공개를 이제 한 거고요. 네네네. 첫 번째 공개를 이제 한 거고 2021년에 이제 프리뷰 버전을 출시를 하고요. 내년 말에 이제 정식 버전을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대박인 거는 네. 언리얼 엔진 4 그러니까 현재 이제 통용되고 있는 엔진에서 돌아가는 그런 요소들을 네. 언리얼 엔진 5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약간의 수정만 거치면 네. 언리얼 엔진 5의 그 높은 성능을 네.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쓸 수 해요. 있도록. 네. 그러니까 미리 일종의 건너올 수 있는 그 과도기를 배려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 중에 네. 가장 이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게임이 이제 또 포트나이트 아니겠습니까? 예. 뭐 배틀그라운드의 양대 산맥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네. 포트나이트도 이제 언리얼 엔진 4로 개발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언리얼 엔진 5로 개량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같이 공개가 되면서 네. 아주 사람들의 또 이목을 끌고 있는 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레이스테이션 5 그렇죠. 차세대 게임기로 공개를 했다는 거에 네. 이제 약간 그 의미가 있는데요. 네. 3D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하나의 3D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각의 면들이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들. 그렇죠. 꺾여 그렇죠. 있는 네. 부분들이 하나의 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얼마나 네. 많은 폴리곤으로 만들어져 있냐. 그 얼마나 많이 꺾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가 판명이 나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폴리곤들의 그림을 입히는 거, 그 그림 하나하나를 텍스처라고 하는데 네. 네. 그 텍스처를 얼마나 빨리 불러오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은 로딩이 오래 걸려. 성능이 좋아지는 아니면 거죠. 이 게임 왜 이렇게 버벅거려? 네네. 이런 것들을 해결할 그 척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네네. 이 폴리곤을 어마어마하게 많한 폴리곤을 사용해야지만 더욱더 현실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축구공을 본다고 하면 네네. 축구공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가까이 본다고 해서 깎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완벽한 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3D는 3D에서는 아주 많은 폴리곤, 많은 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을 얼마나 많이 두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데 네. 이번엔 언리얼 엔진 5는 네. 이것들을 최적화를 잘해서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불러올 수 있다고 해요.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5에 저희가 소식을 전해들은 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했습니다. 예전에 플레이스테이션 한번. 5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만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SSD가 내장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폴리곤과 네. 텍스처를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로딩이 없는 네. 그런 게이밍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플레이스테이션에서만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언리얼 엔진의 특징이 iOS에서 되고요, 안드로이드도 되고요, 그렇죠. 엑스박스에서 사용하고 PC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공개를 했지만 먼저 맛보니까 대상을 거기에 집중을 일단 그렇죠.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네. 성능을 최대한으로 한번 뽑아 먹어봤어 하고 보여준 거고 앞으로는 최적화를 통해서 모든 플랫폼에서 이런 훌륭한 네네.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일단 언리얼 엔진이 네. 저는 사실은 언리얼 엔진이라는 이름보다 네. 그냥 언리얼이라는 게임 자체가 저한테는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픽 게임즈가 요즘 되게 뭐랄까 좀 모바일 게임 시장이나 아니면 이 콘솔 시장에서 되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만 네. 예전에 90년도 후반에 이 언리얼이라는 걸로 처음에 등장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얘기 들어보면서 저도 찾아보니까 언리얼이라는 게임 자체가 이 엔진을 만들고 이 엔진에 있는 걸 시험작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게임의 이름은 언리얼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자가게임즈에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지만 그 퀘이크 시리즈라는 이 FPS의 초창기를 연 게임이 있어요. 이 퀘이크랑 양대 산맥을 이루는 FPS의 초창기 주류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총 좀 쏴본다 하면은 퀘이크랑 언리얼을 이제 두고 하는 거였는데 네. 퀘이크는 또 퀘이크 엔진이라고 자기들만의 엔진을 또 갖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90년도 후반부에 3D FPS가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네. 서로 이제 어떤 쪽으로 가냐 했다가 퀘이크 엔진 사실 뭐 다른 여러 엔진들에 묻혀서 이제 이렇게 쉬쉬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얼리얼 엔진은 당연히 이제 3D의 끝을 찍는 어떤 유명한 그런 엔진으로 네.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세대의 변화가 되게 신기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뭐 프리뷰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니까 시연 영상을 이거를 VR로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진짜 그러면은 이제 그 왜 이 현실과 간극이 생기면서 미묘하긴 간극에서 오는 멀미 같은 게 있잖아요. 3D 멀미 같은 거. 네. 그거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냥 때가 됐다. 그러니까 원래 그 요새 네. 넘어오면서 그래픽이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네. 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 사진이 유출이 됐는데 네. 실제 환경이랑 구분할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진들을 몇 개를 묶어가지고 네. 어떤 게 실제 사진이고 어떤 게 시뮬레이터인지 구분해봐라 하던 퀴즈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걸 보고 또 이 얼리얼 소식을 듣고 하니까 네. 이제는 구분할 수 없겠구나. 사실 실제 돌아가는 게 2021년이라고 본다면은 네. 2020년도 후반에도 또 이제 콘솔들이 새로 나올 거니까 새로운 콘솔과 새로운 게임들이 어떻게 보일지 좀 두근두근한 그런 마음입니다. 네. 네. 아무튼 얼리얼 엔진 5 좀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주 오는 느낌입니다. 또 LG의 지난번 저희가 이발소에서 얘기해드렸던 LG의 신규 스마트폰 전략 스마트폰이 예정돼 네. 있다. 네. 뭐 이런 루머 아닌 루머를 좀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코드명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모습도 좀 공개가 됐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그때는 가로 본능이라는 그 가칭을 저희가 썼었죠. 저희가 근데 또 임의로 썼었죠. 재밌는 게 네네. 가로 본능은 또 삼성이 출시했던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스마트폰이 아니고 폰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로 본능, LG 폰에 가로 본능을 붙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코드명이 공개가 되면서 네.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네요. 이 LG가 잘하는 것 중에 최근에 듀얼 스크린을 좀 맞아요. 힘을 많이 쏟고 있잖아요. 네. 열심히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 우측에 네. 스마트폰이 하나 더 있는 느낌? 그렇죠. 네. 근데 그 스마트폰이 한쪽에 음. 붙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돌리면 혹은 떼어서 붙이면 네. 얘가 이제 스마트폰 위에 붙는 거예요. 가로 형태로. 네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알파벳 T 형태로 핸드폰이 붙어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붙일 수 있고 네. 옆에도 붙일 수 있고 해서 얘가 날개처럼 움직인다 해서 코드명이 윙. 일단 그 코드명을 짓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슬슬 뭔가 LG도 뭐 폴드, Z 플립 이런 것처럼 뭔가를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이 코드명이라는 거는 네. 그냥 개발상에서만 부르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은 시장이 말씀해주신 뭐 Z 플립이나 네. 뭐 폴드 이런 것들은 약간 일종의 팬네임인 네. 거고 코드네임은 개발 단계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Z 플립의 코드 네임 같은 경우에는 네. 블룸이었어요. 블룸. 네, 피어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어난다. 말 그대로 이렇게 폴드를 펼치면 약간 피어나는 느낌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꽃받침 나오잖아. 네. 그다음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위너였습니다. 아 위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이기겠다. 이 접는 거를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LG가 이제 우리가 가로 본능 폰이라고 불렀던 네네. 그 폰은 윙이라고 불렀는데 네. 어떻게 보면 블룸과 그다음에 위너 뭐 이게 이런 뜻처럼 네. 약간 날개를 달려 있는 그런 날개가 달려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추락해 있는 우리가 이제 다시 날아오르겠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지 이카루스 아시나요? 않겠습니까? 이카루스. 그렇스. 이카루스. 네, 조금 위험할 뻔했습니다. 삼성의 윙맨이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네. 윙맨. 그 일단 이게 저번엔 마치 루머처럼 가져왔고 네, 이번에는 맞아요. 코드명이 이렇다인데 네. 하반기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 네, 말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 네. 지금 개발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LG가 이제 하다 안 돼서 저런 것도 해보려고 하나가 아니라 벌써 시작을 했어요. 작정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벨벳이 나오면서 네. 사실 벨벳도 되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만났던 LG 폰들 중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들리는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굉장히 열심히 알리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나왔는지도 모르는 핸드폰인가 맞아. 아니면 나왔는데 뭔가 아쉬운 게 있는 핸드폰인가. 네. 그러니까 사실 갤럭시 S20 그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는 맞아요. 갤럭시 S20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성적이 그닥 좋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벨벳은 오히려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많은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네네. 그 다음 후속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높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갤럭시 시리즈 S20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노트는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고민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LG도 약간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 벨벳이 나왔고 그 다음 우리가 윙을 낼 건데
윙은 이렇게 새로운 폼팩터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LG한테는 약간 청신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네. 일단 스마트폰이 요즘 다 그냥 재미없는 바 형태잖아요. 막대기죠. 네모. 그냥 막대잖아요. 그리고 아이폰을 쓰나 네. 갤럭시를 쓰나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맞아요. 화면 꺼져 있으면 몰라 뭐가 뭔지. 난 근데 계속 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네. 야 이번에 디자인 죽인다 이 소리는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디자인의 그 관점이 굉장히 세세한 걸로 들어간 거죠. 사실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네. 그 화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디자인이라는 게. 음. 근데 오래간만에 나오는 그 새로운 폼팩터고 LG랑 옛날부터 LG랑 펜텍이 이 짓을 잘했어요. 그치. 완전 새로운 시도. 완전 새로운 시도. 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새로운 폰이 아닌가. 네. 근데 아직 뭐 이게 네모 두 개를 뗐다 붙였다 자석처럼 이런 이렇게,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어떤 디자인이다는 네. 모르고 지금 돌아다니는 건 전부 다 이제 합성이요. 사람들이 합성한 것.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진짜처럼 합성을 해놨네 다들. 그리고 이제 네. 삼성도 지금 말 맞다나 폴드랑 이 플립 네. 새로운 폼팩터들. 네 얘네가 그냥 이벤트성으로 나온 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 이 세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폴드 2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죠. 네 이번 3분기쯤 아마 공개할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기본적인 스마트폰의 폼팩터는 더 이상 이제 뭐 얇아지든가 커지던가 네. 베젤이 없어지던가 이런 걸로는 이제 더 이상 경쟁을 하기가 힘들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경험을 이제 제안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나올 이 윙도 기대를 하고 있고 이후에 뭐 3분기 때 나온다고 하는 폴드 2세대나 이런 것도 같이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애플은 참 대단한 회사가 아닌가. 뚝심이 좀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저도 애플을 참 좋아하고 네네네. 애플 제품 나올 때마다 사고 그러지만 네. 이 몇 년 전 폼팩터를 갖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게 만드는 이게 이상한 회사예요. 네. 노력을 안 하는 회사예요. 아이브형 나가고 나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20대는 뭐 잘했나? 애플 어떻게 보면 앱등이로서 자칭 예. 앱등이로서 정말 얘네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정도입니다. 보전돼도 되나? 네. 뭐 이런 네. 느낌. 예, 아무튼 그 폼팩터에 대한 얘기 잠시 나눠봤고요. 네. 다음번 폼팩터에 대한 소식도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소식은 이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타다가 지난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한 달 전이죠. 네 그렇게 뭐 순식간에 싹 소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네. 네. 타다에 그 사용되었던 카니발 차량들 있잖아요. 네네네. 중고차 시장에 그 차들이 난리가 났어. 쫙 서 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래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거 근데 굉장히 영업용으로 쓰였으니까 좀 싸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싸게 나왔죠.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차를 또 어떤 회사에서 단체로 이제 대량으로 인수를 그쵸. 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런 회사들에 대한 소식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네. 있죠. 네. 일단 타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특례법을 통해서 사업을 중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후에 네. 네. 타다의 기존까지는 그 타다가 서비스하는 동안에 이거는 타다를 그냥 뒤따라서 포스트 팔로워처럼 그냥 똑같이 따라 만든 서비스다 싶은 이런 서비스들이 네. 이제는 춘추전국 시대처럼 막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먼저 타다와 똑같은 형태인 파파. 네. 파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게 이제 형태가 각자 특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다른데 네네네. 파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 타다처럼 네. 렌트카를 가지고 똑같은 돈을 방법으로. 갖고 네. 택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나? 네. 타다랑 똑같지 않나 하는데 파파가 말하는 건 이제 네. 교통 약자랑 뭐 장애인, 네. 노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할 거다. 네네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어린이들 위한 카시트까지 비치를 해가지고 타다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 말 그대로 약간 아빠 같은 느낌이네요. 파파. 그렇죠. 아빠. 네. 네. 뭐 서비스 형태의 특장점은 그럴 수 있지만 네. 근데 이제 타다 소위 말하는 그 속칭 타다 금지법 이 타다 금지법에 있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계약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이제 달리고 있는 거겠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의 안 돼 있고 네. 여기가 이제 실증 특례라고 해서 네네. 이 서비스가 근데 되게 좋아 보여. 그러면은 일단은 너네는 이 규칙 적용 안 해줄게.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테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어떤 도움을 준다던가 뭔가 이점이 더 많다 보니 네. 이제 적응할 기간을 주겠다. 그렇죠. 뭐 이런 그리고 거라고 만약에 보시면. 파파를 했는데 네. 너무 반응이 좋아요. 음. 그 말은 이 렌트카를 통해서 택시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네. 노약자를 위한 택시 서비스가 필요했다라고 반대로. 보는 거지.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특례를 해서 네. 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 먼저 네네.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보라색 큰 차 돌아다니면 파파 나오랑. 참 이게 재밌는 게 파파가 처음 저는 강남에서 이제 뭐 미팅을 하고 네네.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파파라는 차가 지나가길래 네. 와 타다랑 똑같네. 그래서 네. 막 타다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와 진짜 네. 사람 똑똑하다. 사람 네. 진짜 빠르다. 이러면서 약간 조롱 아닌 조롱. 조롱 아닌 했죠. 조롱을 네. 마음속으로 했어요. 네. 네. 타다는 저물어 버렸고. 저물어 버렸고 파파는 네. 이제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이제 다시 날고 있어요. 그렇죠. 타다도 뭐 타다 베이직만 이제 접은 거고 그렇죠. 네네.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나 타다 에어 같은 이제 거기에 좀 특화된 서비스들은 남아 있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파가 이쪽으로 또 밀고 나간다면 또 서로 약간 다른 노선을 타고 네. 똑같은 형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서로 다른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된다는 게 네.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긍정 씨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타다 특례법으로 인해 타다가 이제 사업을 중지한다, 타다 베이직에 대한 운영을 중지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아쉬움들을 좀 전했잖아요. 이게 좀 더 조율을 해보고 협상의 접점을 찾았다면 네. 다른 방식으로 이걸 상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파파가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일종의 우리는 이런 취약계층을 도와줄 거야라는 거를 빌미로, 그러니까 이유로 뭐 새로운 이제 기간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로 좀 발전하는 모습이라서 네. 조금 아망도 말씀처럼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일단 파파는 이제 이 여객자동파법이 시행되기까지 네,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네네, 이 시간 동안에 이 실증 특례를 벗어나서 네. 정상적인 제도권 안에 안착하는 게 파파의 네. 그 숙제겠네요. 네. 네,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망드가 누차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실제로 그 교통 환경이나 뭐 대중교통 환경 전반이 아예 다 발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 드렸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네. 아직은 알 수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아니 현실이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타다를 보면서. 네네네, 네. 맞아요. 예, 아무튼 뭐 반면에 또 파파라는 그런 서비스 외에 또 다른 서비스들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또 얘기 나온 게 고요한 M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운전해 주시는 기사분이 이제 네. 청각 장애인들이 아. 네, 기사분들로 들어가고 네. 그러면 어떻게 뭐 승객과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 네네. 첫째로 대화를 안 해야 좋잖아요. 대화를 안 하는 거의 장점이었죠. 그렇죠. 타다의 장점. 그리고 두 번째로 태블릿을 비치해서 그걸로 어. 서로 소통을 하게 와. 만든다고 합니다. 네네. 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게 네. 좀 그런 사회 취약층한테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다처럼 또 이걸 다 우회하는 거니까 네네. 여기서 실증 특례로 좀 아. 해봐라 뭐 이런 거죠.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해드린 반반 택시 네. 이 경우에는 택시 합승을 하는 거죠. 반만택시 같은 경우는 자가발전 이발소에서도 한번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걸 되게 혹평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음. 사실상 합승은 현재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풀어서 결국 택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다시 이걸 IT랑 엮어서 합승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카풀 있잖아요. 카풀. 네. 카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퇴근 시간대 네. 아니면 뭐 심야한 복잡 시간대 음. 이런 때만 이제 되게끔 돼 있었는데 반반 택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네. 반반 택시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대에만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심야였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원래는 심야였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까지 확대가 됐는데 뭐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지. 그러니까 사실 서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택시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뭘 해도 그리고 교통체증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전반적인 택시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몇 달 전에 타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얘기가 불거졌던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바뀌면서 뭐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가 오히려 더 뭐 형태를 바꿔가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어떻게 바뀌어갈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말고 뭐 자율주행 로봇들도 있어요. 로봇들이 서울시에서 돌아다닌다고요? 네, 이제 무인 배달 로봇 같은 게 있는데 진짜요? 이 경우에는 택배를 배달을 해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로봇 안에 음. 택배가 몇 개 정도 쌓여 있고 네. 그 집 주변으로 가서 호출하면 이제 담당자래 집주인이 나와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러면 근데 그 문 앞에 놓고 가세요는 안 되는 건가요? 절대 안 안 되지. 절대 안 되겠지. 아니지 문 앞에 놓고 가서요가 아니라 나 오늘
나 이 시간엔 집에 없으니까 딴 데 돌다 와 이러는 거죠. 아, 나 필요할 때 부르는 형식이 되겠구나. 그렇게 될 수 그러면. 있겠죠. 지금 돈다고요, 이게? 이제 이게 마찬가지로 실증 특례해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말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순찰 로봇. 얘도 이제 똑같이 네네. 자율적으로 혼자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는 거죠. 뭐-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드론 배달한다 뭐 이런 음.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걸 육지로 그러니까 육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배달의 민족의 로봇이라든지 네네. 네이버에도 그런 거 있어요. 네이버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네이버 랩스에서 만든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왜 우리나라는 드론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네. 지금 이 공개된 택배 로봇을 보면 네. 그러니까 바퀴도 자동차의 바퀴를 활용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로 간 다음에 결국 얘네가 아파트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치, 단지 안으로. 우리나라의 특화가 되려면 네. 그냥 아파트로 들어가서 그러면 더 작은 로봇을 타고 태우고 다니다가 내려야 되는 거야. 그 캐리어처럼? 캐리어 인터셉트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만들면은 좋지 네. 않을까. 캐리어처럼 했으면 좋은데 이게 땅 위에 있으니까 리버가 뜬 거네요. 아, 그렇죠. 아, 저는 아파트를 아망대 생각했는데 저는 그 생각 먼저 했거든요. 아직 휴전 중인 국가여가지고 네. 날아다니는 게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뭐 이런 우리나라는 생각을 또 했는데. 드론을 날아다닐 수 네. 있는 구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좀 신기하게 세상이 변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쵸? 문득 갑자기 들어보니까. 네. 그 배달의 민족 배달 로봇은 언제부터 될지 좀 궁금합니다. 빌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하고 네. 있어요 이미? 내부에서만 네. 쓰는 거였죠. 아닙니다. 빌딩 안에서. 원하는 그 점포에 한해서 무상 아. 코로나19 때문에 무상 대여도 해주고 있고요. 요즘에 그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딜리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런 남모를 발전이 또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해외 로봇 소식을 좀 바로 얘기해 볼까요? 네, 방금 네. 말씀드린 이제 순찰 로봇에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렇게 너무 고 퀄리티 아닙니까? 갑자기 이것은? 팍 올라간 것 네. 같은 아니 느낌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 되게 슬픈 음악이 나오면서 네. 사람이 발길질을 하는 네. 그 로봇 강아지한테. 그 하키채로 로봇 막 때리고. 네. 발로 밀고. 그쵸. 그런 약간 동물학대, 로봇학대 이런 얘기가 나왔던 로봇, 네. 개로봇. 이제 이름이 스팟이라고 하는데 아 이름이 스팟이에요? 네, 지금?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거라서 네. 사족 보행을 합니다. 네. 우리의 순찰 로봇은 바퀴죠.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걸어 다녀요. 근데 얘가 이렇게 네 발은 네 발 달렸는데 네네네. 뭔가 이렇게 보고 좀 불쾌해. 나는 그 생각했는데 그냥 바퀴로 제발 다녀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왜 굳이 저 관절을 구현을 해가지고 네. 실제 동물과 동일한 관절을 거의 유사하게 구현을 하잖아요. 네.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떻게 보면 장점, 자랑 같은 건데 그리고 너무 약간 좀 이질적이에요. 그게. 근데 네. 뭐 그게 또 이제 전 세계적인 약간 컬트적인 인기도 같이 끌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게 이제 공원에 투입돼서 싱가포르의 네. 한 공원에 투입돼가지고 이제 네. 사람들이 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오. 말을 하는 그 얘가 가진 성능에 비해 되게 음. 부족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충분한 역할 아니야? 아니 이 친구가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네. 뭐 혼다의 아시모 뭐 이런 로봇들 생각해 보면 네. 얘를 계단도 잘 못 내려와요. 아, 그렇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단도 잘 못 내려온단 네네. 말이에요. 네. 아, 오늘 이발소에 로봇이 한 분 와야지. 계단 내려오면 박수 쳐준다고. 아 훌륭하니까. 계단 내려오면 고생했지. 박수 치고 물 따라오면 그리고 누가 발로 차면 사람들 4명이 붙어서 일으켜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걔는 물론 이종 로봇이지만 근데 얘는 사족 보행인데 발로 차고 뭐 집어 던져도 중심 잡고 일어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그 핵심이지. 로봇의 핵심 기술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근데 아무도 방해 안 하고 아무도 방해 안 하는 그 공원에서 그러니까 같이 붙어 계시면 위험해요. 이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그냥 그 뭐랄까 스피커 달아놓고 네. 마이크로 동네 이장님이 하듯이 네. 주기적으로 방송만 해도 되는 그죠. 건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 저 얼마 전에 그 한강에 이제 친구들이랑 저녁 그 맥주 먹으러 잠깐 갔었는데 네. 거기도 알아서들 이렇게 거리두기 막 하고 계세요. 네. 다들 이제 가까이 안 있고 있는데 방송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네.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그 로봇 개가 돌아다니면서 네. 모여 계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방송하고는 약간 아니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혹은 이 개가 굉장히 불쾌해지거나. 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쾌한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을 일부러 만들므로써 뭔가 좀 한 번 더 주지하게 되고 한 번 더 뭔가 사람들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개가 아니라 실제 개가 아니라 로봇 개를 보내는 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실제 걔는 이걸 못하니까요. 실제 걔는 이걸 못하니까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네. 근데 걔 얼굴에서 그럼 소리도 그렇게 난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네. 그 사람이 몇 명이나 찾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집계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네. 뭐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개인 정보 수집을 안 한다고 하고 CCTV가 딱 몇 명만 이제 네. 몇 명인지만 어. 체크를 하는 그런 기능도 내장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엔 싱가포르에서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네, 왜냐면 그럼.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든 어디든 해보면 음. 야 이거 진짜 일어나나? 한번 차보자. 차볼 것 차는 같아. 애들 있어. 그리고 데려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에서 네. 공공기물 파손 행위는 태형입니다. 그죠? 아, 그래요? 곤장 맞아요? 네.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파손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여기 테스트를 해보자.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 입장에서는 음. 저는 굉장한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왜냐면 실제로 그 왜 유튜브에 워낙에 테스트 영상도 많고 내부에 그러니까 랩스 안에서 테스트도 많이 하고 네. 오죽이나 그 테스트 영상이 컬트적 인기를 끊었으면 그걸 또 패러디하는 채널이 아예 있을 정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외부에서 이렇게 좀 어떤 아무리 지역이 한정적이더라도 실제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환경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테스트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름 어떤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원합니다, 멍멍이. 네. 네, 로봇 멍멍이. 참고로 아이언맨 2 시작할 때 네. 그 아이언맨이 만든 로봇이 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염산인가 봤죠. 아, 그래요? 네. 후에서 기억이 안 나네. 초반에 한번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이곳은 아이언맨- 위험하니 돌아가십시오. 아.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계속 아. 방송을 하는데. 아, 뭔가 알아. 아, 그거 네. 아이언맨 2 아니고 그 뭐 아무튼 어벤져스 영화 아이언맨인가? 아니었어? 아 그런가? 거기서 아무튼 그 이제 이런 경보를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공격을 당하죠. 네, 그러니까 로봇가. 그래서 음. 아직 모르겠어요. 실제로 어떤 일을 싱가포르 공원 안에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또 바로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바로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묘하게 유쾌하기도 하면서도 좀 신기하기도 한 그런 소식이네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우리나라의 네이버 소식입니다. 네. 네이버가 유료 회원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네이버가 워낙에 하고 있는 서비스가 많으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 유료 회원제를 둔다는 건지는 아직 잘 전 모르겠으나 뭐 유료 회원제를 도입한다는 게 네. 포털 자체가 어떤 유료화 정책을 내세울 수 있는지 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이 시작은 6월 1일부터 네. 모집을 할 거라고 하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이 멤버십의 이름은 네이버 플러스로 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면 여기서 막 엄청나게 광고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네. 근데 이걸 하면 뭘 받을 수 있냐? 네.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많죠. 뭐 웹툰, 맞아요. 뭐 쇼핑, 음. 음악 스트리밍, 네. 네이버 클라우드, 음. 오디오북, 영화, 방송 네. 뭐 다 있잖아요. 사실상 그 일반적인 웹에서 인터넷 세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도 있죠. 네이버만 써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떻게 주느냐? 뭐 네. 예를 들면은 음원을 스트리밍을 해서 300회 정도 음. 할 수 있다. 어. 아니면 클라우드 용량을 네. 몇백 기가를 드린다. 네. 뭐 영화나 방송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일정량 지급한다. 네. 뭐 오디오북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어.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있는 서비스들을 쓸 때 좀 네.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들. 그 많이들 하는 뭐 토스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 은행이나 카카오 쪽에서도 하는 뭐 일종의 프리미엄 멤버십의 개념을 좀 도입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아마존 프라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마존도 사실 아마존 쇼핑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음악이나 클라우드나 네. 다 제공을 하고 있죠. 네이버 플러스라는 이 서비스 자체가 좀 생각보다 미리 언론에 대해서 홍보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6월 초부터 딱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네. 뭐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애플 카드가 또 생각이 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꾸 뭐 애플 카드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 애플페이 카드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네. 못 지난주 가져서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생각이 나냐면 네. 이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줄게라고 음. 했어요. 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제일 큰 혜택. 네이버 플러스를 가입해야 되는 이유. 네. 그러니까 뭐 음악 이용권을 준다, 웹툰 뭐 미리 보기 이용권을 준다, 아니면 네. 뭐 방송 이용권을 준다. 이런 것들은 이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네. 이걸 다 주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음악을 들을 건지 네. 아니면 웹툰을 더 볼 건지 이런 것들 그냥 부가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고 네. 이 우리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더 줄게. 이게 그게 가장 맞죠. 핵심 골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 네이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이버 페이에 힘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뭐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죠. 네. 근데 그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네이버 안에 있는 것들을 사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네이버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애플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1, 2, 3이라고 했거든요. 네. 뭐 우리가 하면 모든 곳에서 1%를 주고 네. 뭐 하면 또 2%를 주고 네. 애플 스토어에서 물건을 살 때 3%를 할인해 줄게. 할인이 아니라 캐시백을 해줄게라고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네이버 플러스에 가입을 하면 네이버에 있는 거 우리 거 콘텐츠 많아. 네. 우리 거 팔 거 많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포인트를 더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네이버가 갖고 있는 네이버가 현금 보유랑 그러니까 그 네이버 페이 충전을 해놓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충전해놓고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받으면 그것들이 네이버 안에서는 이자가 쌓일 거 아닙니까? 그쵸, 갖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이 5%보다는 많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네이버 플러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5%보다는. 네. 네. 5%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겠지만 사실 아망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5%를 주는 궁극적인 혜택 자체는 네이버 안에서 컨텐츠를 소비했을 때만 그렇죠. 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쇼핑을 하거나 뭐 이런데 저런데서 쓰고 계시던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다만 그 아까 아마 긍정 씨가 얘기해주신 것처럼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약간 아주 삶에 밀접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요금제가 아닌가. 물론 이 월 회원비가 얼마일지 봐야 되겠지만 월 회원비가 네. 저는 한 5,000원 이내라면 네네. 그러니까 뭐 맥스로 했을 때 4,900원 네네. 이나 뭐 한 5,900원 네네. 이 정도 선이라면은 네이버에 있는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입해볼 만하지 않나. 아마 원래 컨텐츠 사용하는 사용자의 통계를 봐서 이제 통상적으로 한 달에 미니멈 이 정도는 쓰더라라는 그 컨텐츠 사용 비용에 맞춰서 이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해준 그 선택형 컨텐츠 사용권도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웹툰을 꽤 많이 보는 편인데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네. 그 쇼핑몰에서 이런 멤버십을 하는 게 많아요. 네. 알죠? 쿠팡이나 뭐 그렇죠. 주마켓도 있죠. 네네. 스마일 클럽 뭐 이런 것들 쿠팡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아래. 네네. 그리고 2,900원. G마켓 같은 경우 10,000원 아래, 9,900원. 9,900원. 네, 뭐 위메프가 1,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네이버가 일단 첫 달은 무료. 이렇게 하시면 네이버가 좀 터지지 않을까. 나 관심 있으시거나 네이버 컨텐츠를 많이 써보시는 분들은 6월 1일부터 이제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네. 기다리셨다가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혜택이 근데 저는 와닿는 게 하나도 없네요. 안 쓰죠. 네이버에서 컨텐츠 소비 안 하죠. 컨텐츠를 소비하는 경우. 웹툰도 안 보고요. 네네. 네이버로 음악도 안 듣고요. 네.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안 쓰고요. 그렇죠. 영화 방송을 누가 네이버에서 봅니까? 아, 쇼핑이나 예약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때 주는 혜택,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가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주는 포인트 말고 네. 그냥 혜택이라고 주는 것들이 기본 아, 혜택, 기본 혜택. 이게 와닿는 게 뭐 음원 이런 것들. 네, 음원 뭐 300회 듣기 뭐 이런 거 글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자는 네이버도 아마 스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컨텐츠를 주로 소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네이버에서 이것저것 쓰시는 분들이 계신다 하시면 한번 기존에 네이버 뮤직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한 달 중지하시고 이걸로 넘어갔다가 오시는 것도 뭐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네. 바이브.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다시 음원 이야기인데요. 뭐 음원 바이브도 많이 사용하시고 네. 은 실장 음악 뭘로 들으세요? 저는 스포티파이랑 애플 뮤직입니다. 애플 뮤직. 네. 긍정이네요. 저는 스포티파이 하나. 저는 벅스랑 스포티파이를 사용을 하는데 네. 또 이제 새로운 음원 플랫폼이 나올 예정인가 봐요. 나왔어요. 이미 공개됐어요? 나왔는데 음. 이게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이랑 다른 서비스예요. 차이가 있죠. 어떤 네. 서비스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방금 말씀해주신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벅스 이런 거는 우리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 네. 음악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받는 네. 그런 음악 플랫폼이죠. 그렇죠. 음악 스토어죠. 근데 네. 이번에 왓챠에서 그 왓챠 뮤직 퍼블리싱 네. 이런 이름으로 그 서비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만들어버렸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음악을 듣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네. 자, 은 실장이 음악을 만들었어요. 네. 자, 근데 그거를 벅스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대행 업체에다가 맡겨서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고 네.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이제 그 배포를 하죠. 퍼블리싱을 하죠. 그렇죠. 그 유통을 네.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거죠. 유통 서비스구나. 그래서 이 왓챠 뮤직 퍼블리싱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네. 온갖 플랫폼이 다 파트너사처럼 써 있어요. 이거 그 왓챠라서 다행이지. 모르는 회사가 있으면 전형적인 사기 그 펀딩 받는 투자 네, 사이트 같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혜택을 이제 스스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네네.
그 아티스트한테 첫 1년간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이거 되게 크네요. 원래 음악 한 번 들으면 얼마지? 4원 들어오나? 네, 4원은 좀 그 파워가 있는 분들이 4원씩 받고 아, 그 0점 몇 원씩 네, 들어오죠. 그렇죠, 스트리밍 1회. 보통은 올렸다는 거에 의의가 있지 돈을 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걸.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카운팅을 할 때 네네. 왜 금액 정산이 그렇게 되냐 하면 수수료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수료 이 때문에. 수수료를 1년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그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러면 이곳을 통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많은 고객들을 모으려고 하고 그러네요.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수료는 10%만 받겠다. 이것도 기존에 비해 훨씬 적은 거래요. 일단 이 수수료를 이렇게 낮춘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그 수수료 실제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뭐 인디 뮤지션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왓챠를 통한다고 해도. 네. 근데 이 왜냐하면 지금 이 수수료 문제 제일 큰 쪽은 아무래도 그 음원을 스트리밍해주는 그 음원 제공자. 그러니까 뭐 멜론, 뭐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이런 쪽의 문제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줄이진 못하는데 유통사에서 가져가는 그렇죠. 걸. 네. 근데 그나마도 이 퍼블리싱사에 받는 수익을 아예 놔버린다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지금 사이트 와서 보니까 또 거기보다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건 이 왓챠 플레이도 이제 자기들만의 컨텐츠를 슬슬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왓챠 자체에서 하는 어떤 다른 컨텐츠와 좀 협업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네네. 왓챠라고 써 있지만 네. 회사는 왓챠가 아니에요. 아 다른 회사인 거예요? 자회사예요, 자회사. 자회사? 왓챠에서 이걸 하려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네네네. 무슨 말이냐면 아마 내년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한국형 스포티파이를 만들 것이다. 왓챠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은 일단 판권에 대한 그 유통망을 좀 확보를 해놓고 네, 음원이 있어야지.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서는 이거를 겸하는 그 유통망도 플랫폼도 같이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왓챠가 한 2년 전쯤인가요? 네네. 왓챠 뮤직이라는 걸 이미 만들었었어요. 아, 그래요? 6년 됐어요. 어, 뭔 6년이나 소리야. 됐다고? 그렇게 오래됐나? 뭐야? 그게 기타브에 뭐냐면 소스만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왓챠가 원래 잘하는 게 추천해주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추천, 드라마 추천, 책 추천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우리가 음악도 추천해줄게. 라고 해서 네. 뭐 지금 우리가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 하는 네. 것처럼 네가 좋아하는 음악 골라봐 이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어.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네네네. 뮤직.왓챠.net으로 가시면 네. 아직 살아 아, 있는데 옛날 2015년 7월 2일부로 아. 네, 종료를 했다고 되게 들어요. 오래됐네요. 사이트는 있지만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서비스가 그 한국 저작권협회였나요? 음. 한국 저작권협회 요청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음원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왓챠가 해결해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염증을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5년 만에 탄탄히 준비해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사실 내부의 실무자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꼭 참고 있다가 야. 이걸로 이제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음원을 가져야겠다. 이런 이거 판단을 내린 게 전형적인 그 소년 만화 기믹인데요. 이제 그 아버지를 잃으시고 복수감에 불타서 이제 나만 따라와! 성장한 게 아닌가. 돌아왔어 이제.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자세한 내막은 아직은 알 수 없고 실제로 저희가 등록해 보지 않는 이상은 네. 뭐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보 자체는 응원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실 너무 독점 구조가 꽉 차 있어서 뭐 음악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막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네. 이런 다양한 퍼블리싱 방식이 나오는 거는 또 응원해줘야겠죠. 네. 예, 좋습니다. 왓챠의 새로운 행보 또 응원해보도록 하고요. 재밌네요. 다음 소식은 더 재밌는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도민증을 발급한다. 맞나? 그겁니까? 사투리 맞다. 그겁니까? 네. 아, 맞다. 그겁니까? 그 경상남도 쪽 사투리 그렇게 잘하시는데 전 도민증 경북이에요. 자체를 모르시더라고요. 전 경북이에요. 아, 그래요? 경북이세요? 도민증이 뭔지를 모르세요. 도민증 뭔가요? 시민증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보다 위에 있으니까 도가. 그 도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그렇죠. 이게 저는 사실 경상남도 도민증은 본 적은 없지만 네. 그 제주도 갈 때 친구들이 제주 도민증을 거의 그 골드 카드 갖고 다니듯이 갖고 다녀요. 오. 이게 뭐예요, 근데? 그래서 제주 도민증은 이제 제가 제주도에 만약에 이사를 했어. 네. 갖고 그 동네에 내가 산다고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네. 그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서울 시민증도 있지 않을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들어가려면 그렇지. 우리 도민이 맞아요? 증명해.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에는 뒤에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이사했다는 그러니까 거를. 그게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증. 같이 할 수 아. 있지.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근데 워낙에 또 관광지가 많고 네. 그 도민증이 있으면 이제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같이 가면 할인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이제 작은 영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네. 그냥 제주 도민이면 더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갖고 다니는데 아무튼 그 경상남도가 이제 그 지역 도민증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급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 블록체인을 쓴다 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음. 데이터 위변조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있는 신분증이 되는 건데 네. 네. 이제 문제는 이거였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 주민등록번호를 보여줘야 돼? 그렇지. 이게 너무 싫었어. 네네네. 그런데 도민증이 이제 카드가 모바일로 바뀐다든지 네네. 하면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꼭 필요한 정보만 노출시키거나 네. 본인 인증만 하는 경우로 네네네. 대체가 되는 거죠. 네. 주민등록번호나 뭐 이런 아주 상세한 고유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없죠. 네. 일단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그 모바일로만 그럼 도민증을 완전히 다 대체하겠다. 뭐 이런 걸로 이런 행보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네. 이게 그 DID라는 기술이거든요. 네. 블록체인을 써서 하는 게.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가. 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여기서 잘 되면 전국으로 퍼질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DID를 정부에서 도입하고 싶은데 네.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네. 그래서 고른 게 경상남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음. 그러면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시범 운영 이후에 다른 지자체를 떠나서 아예 빨리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걸 다 대체를 하는 걸로 넘어가는 시도가 될 수 있겠네요. 가능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안 그래도 뭐 모바일로 신분증 전환하니 많이 말이 나오니까 네. 일단 써봐야지 뭔가 알 수 있지 그쵸.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이발소에서 패스앱에서 또 운전면허증을 대체하겠다 이런 네.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네. 뭐 점점 신분증들이 다 그렇게 뭔가 없어지는 추세로 바뀌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지갑을 안 들고 다녀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니까. 그렇지. 사실 이걸로 대체하게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지역 기반으로 음. 상품권 이런 네. 것들 잘 몰랐는데 음. 요새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또 써보니 좋더라 뭐 이런 평가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도민증도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좀 이 로컬 분위기 한번 내볼까 네네네. 이러는 거죠. 이게 중국이 이걸 좋아했잖아요. 그쵸. 중국이 계속 뭐 중국 그치. 베이징에서도 우리가 신분 확인을 이제 모바일 블록체인 네네네. 이용해서 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블록체인 시장을 우리가 리드를 하겠다라는 그 약간 어떤 욕심. 목표를 욕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화폐도 만들겠다. 맞아요. 뭐 이런 중국 얘기도. 잘해 근데. 네,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뭐든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기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고 따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네.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잘하는 편이죠. 아 그걸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보고 배우기만 하고요. 네. 아무튼 그 경상남도의 이런 시도 뭐 자가 발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응원해야 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그 내려가서 한번 만들어 갖고 오세요. 도민증 좀. 아, 이사 가라고요? 본적으로 옮기라고? 잠깐 주소지를 옮겨 갖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네. 올라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위장 전입이야. 아니 이 실제로 드라마. 가야지. 실제로 가야지.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 알았다. 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의 신분증을 대체한다는 것처럼 네. 또 혁신적인 발전 소식인데요. 21년간 유지해오던 이 공인인증 사업 이거를 이제 전면 개방하겠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 21년이란 게 정말 긴 세월인데 99년도부터 있었어요. 공인인증서가. 99년도에 첫 등장한 거예요? 네. 진짜 세기말이었네. 지금 2020년이니까 21년째인데 그러네요. 이동안 없앤다 만다 말이 네.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기간 동안 저희 자가발전에서도 이발소에 간간히 또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네. 뭐 EX1을 없애고 완전히 액티브X를 없애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인터넷 역사와 함께한 기분이네요. 자가발전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 공인인증서 자체를 없애겠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증서 혹은 인증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뭐가 바뀌느냐? 그 공인인증을 할 때 항상 어디 가서 발급받아요? 은행. 뭐 은행. K 사인 뭐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인터넷 그치. 사인 뭐 이런 거. 그런 데 가서 그러니까 네. 정해진 데가 있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공인인증 기관이란 게 있어요. 공인. 음. 네. 그 기관이 발급을 해주는 인증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네네네. 쓰는 건데 그 인증 기관이란 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인증서도 없애서 아예 공인 인증서랑 사설 인증서, 민간 인증서랑 차별이 없게 만들자라는 네네네. 추세로 지금 법안이 들어간 거고 이제 뭐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최근에 근데 공인인증을 써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여전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할 때 많이 쓰세요? 저는 이제 뭐 사정상 국가 사업이나 이런 거 넣을 때도 있고 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꼭 내야 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네. 요즘 거의 뭐 패스 인증이나 맞아요. 아니면 카카오 인증 뭐 이런 것들로 다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안에다가 네. 공인인증서 넣어놓으면 카카오가 그걸 한번 랩핑을 하는 거죠. 한번 감싸놓고. 네. 지금 그게 사설 공인인증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넣고 한번 랩핑을 해서
카카오가 인증했어. 음. 그러면 공인인증서를 우리가 대신 로그인해줄게. 네네.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절차를 공인인증서 넣는 과정을 없애고,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라는 것들이 더 안쪽으로 캡슐화 되는 거고, 네네네.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사설 인증서가 음. 더 부각이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렇겠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망들 설명해주신 대로라면 왜 우리가 최근 인터넷 뱅킹 환경이 모바일 환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네. 또 토스나 카카오 뱅킹이 나오면서 은행사들이 막 우후죽순 서로 경쟁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편해. 우리는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바로 돼.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 인증의 간소화나 아니면 뭐 이체 같은 경우도 공인인증서 옛날엔 매번 넣어줬어야 됐어요. 맞아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근데 요즘은 뭐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 한번 딱 찍어주면 그냥 이체가 되고 네. 이런 것도 그 과정에서 공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내부에 인증서가 다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은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은 인증서 기관들이 많아지고 인증서 방식이 더 간소해지면서 네. 사용자들은 점차 예전처럼 불편한 그 전형적인 인증서 창이 아니라 어떤 그 인증서 기관마다의 편한 인증서를 골라가면서 쓸 수 있게 되겠군요. 맞아요. 네. 음. 그러면서 더 발전할 테고.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네. 자가발전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 음. 그러니까 인증서 기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증서를 쓴다는 것 자체 물론 그 번거롭고 귀찮고 그런 네.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사용성 개선이 시급한 네.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증서를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액티브엑스가 문제였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액티브엑스를 대체하고자 나온 EXE가 문제였다. 네. 근데 요즘은 브라우저 인증서라는 걸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그 번거로움이 좀 덜해졌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없애고 음. 패스 인증서나 카카오 인증서 이런 사설 인증서가 네. 공인 인증서만큼의 위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뭐 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저는 이것도 크게 마음에 안 드는 게 패스 인증서라고 하지만 네. 결국 이것도 핸드폰 인증이에요. 맞아요. 카카오 인증도 마찬가지로 네네. 결국 카카오톡은 핸드폰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그럼 나는 나로서의 인증을 못 받는 건가? 웹상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물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건 알겠는데 많은 그러니까 뭐 재외 국민이라든지 네. 우리 그 보편적인 외에 소수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어 있는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공인인증서도 네. 소수 그 외면받는 소수의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그 다른 외국의 예를 들자면 네. 좀 나쁜 얘기긴 하지만 네. 모든 책임을 회사가 가져가면 다 해결되는 해결될 일이거든요. 문제죠. 그러니까 은행 업무 때 보통 인증서를 가장 많이 쓰잖아요. 네네네. 근데 현재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개인한테 있어요. 인증서랑 우리는 암호화 체계까지 다 갖춰놨으니 지키는 건 개인이 해라 이거인 거죠. 우리가 최대한 해줬어. 네. 우리가 다 깔아줬어. 네네. 니네 뭐 백신도 깔려 있지, 뭐 M 프로텍트도 깔려 있지, 다 깔려 있지. 안 깔면 못 들어오게도 했잖아. 우리는 네. 다 했어. 이제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네. 회사가 책임을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어 있는가? 음.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 들어요. 일단-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또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까 방송 초기에도 말했지만 저희 자가발전 이제 거의 5년이 돼가면서 네. 본의 아니게 이 공인인증서와 인증 체계 그리고 은행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계속 다뤄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굉장히 옛날 아저씨처럼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죠? 21년 전 사람인가요? 당연하죠. 5년 전에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체를 하려면 무조건 인증서 비밀번호 한 번씩 썼어야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OTP도 같이 넣었어요. 아, 그렇지. OTP 꼭 지금도 갖고 다녀야죠. 네. 근데 요즘에 언제부턴가 그런 거 다 의미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순식간에 다가온 걸 보면서 네. 이번에 이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도 뭐 잠깐만 기다리시고 정신 차려 보시면 또 순식간에 인증서라는 개념 자체가 매년 4,400원 낼 필요 없이 또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찬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 이발소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인증서에 대해서 더 한마디 하실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정 씨는요? 아, 여러분. 네.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남겨 주십시오. 인증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팟빵팝티 좋아요 구독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거기서 인증을 하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증은 좋아요 구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소식 이렇게 또 전달해 드렸고요. 네. 저희는 수요일, 금요일 자가발전에서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